저희가 보통 셰일 혁명을 말할 때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LNG 혁명을 시작한 나라는 호주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NG 수출 1위 국가는 무엇이냐? 카타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파란 바가 카타르의 바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에 맞춰서 LNG 생산량을 증폭했고요. 그때 카타르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라면 사실 독점적인 제1 수출 국가인 거죠. 근데 그만한 량을 호주가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호주가 계획한 수출량은 카타르보다 살짝 높게, 그래서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호주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냈죠. 그러면 이제 호주가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었냐? 그거는 고유가입니다. 호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조선산업 분들 보고 노동귀족이라고 많이 하죠. 왜냐면 뭐 자동차나, 왜냐면 이렇게 한번 분쟁하고 나시면 이제 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정한 노동귀족은 호주에 있습니다. 왜냐면 호주는 정말 심각한 노동 부족에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LNG 프로젝트, 너무나 많은 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많지 않았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 사실 정말 진정한 노동 귀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주 LNG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92달러. 가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말이 했습니다. 왜냐면 유가가 100달러를 계속 넘어오던 시절이니까. 그때 계획된 게 바로 호주 LNG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호주 LNG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그래서 잘 보여주는 얘가 우드사이드라고 호주에서 집중적으로 LNG랑 가스를 채취하는 회사인데 당연히 저유가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아침인데 너무 빠르죠. 네, 제가 조금 더 숫자를 줄이고 말로 이렇게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강의가 너무 빠르시면 사실 뭐 유튜브에도 저희가 요에 대해서 살짝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LNG 밸류체인을 검색하시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아침이니까 또 여기까지 먼 길 오셨으니까 가장 엑기스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호주가, 카타르가 원래 1위였고, 호주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갔죠. 그 뒤로 따라간 게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LNG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양은 호주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자, 왜 미국이 그렇게 했냐? 미국이든 호주든 러시아든 하나의 공통적인 그 이슈가 있었어요. LNG 시장이란 이 창은 길지 않을 것이다.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공감대가 산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FDI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요청하는 뭐 환경 규제 이런 거 다 풀어달라면 다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박한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세계에 시작하는 LNG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자기 한 나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걸 받쳐준 나라는 또 어딜까요? 중국이죠. 왜냐하면 그만한 LNG 수출량을 또 중국은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싸기도 했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카타르, 호주, 미국 순으로 LNG 생산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저희가 항상 알아둘 게 모든 상품의 분석은 가격과 양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LNG는 가격 구조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계약 구조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이 있는데 이걸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LNG 판매자가 늘어났습니다. 구매자도 늘어났죠. 그러면서 바뀐 게 뭐냐면 여지까지는 판매자 우위 시장이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원했던 거는 유가 연동 가격. LNG는 유가 연동이 돼야 된다. 이런 거에 양보가 없었는데 이제는 양보를 점차 하게 되죠. 그럼 양보는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실제로 가스허브 가격 기준으로 하는 계약 체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유럽의 LNG 도입의 60%는 가스 투 가스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아시아는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가 연동 비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7.24%라고 하는데 요거 계산식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이게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가격 구조가 좀 더 개선되게 됩니다. 그럼 계약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 구조 또한 개선이 됐죠. 개선이 됐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류 시장, 트레이딩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장이 발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많아지면서 항로가 넓어지고 그리고
항로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LNG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액화 원가가 75% 다운되고요. 운송 원가 23% 다운되고요. 제기화 원가 55% 다운됩니다. 이 기간에 FRS며 FLNG며 뭐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을 한국 조선소가 내보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운영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은 인터내셔널 오일 컴퍼니들이 해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LNG 산업은 굉장히 빠른 발전과 함께 LNG 트레이딩이 가능하도록 모든 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 되면 트레이딩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LNG 시장이 쉬웠냐? 당연히 아니죠. 언제나 그 수익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이제 어려운 면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때 또 그 호주 총리가 약간 파퓰리즘 쪽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좀 쇼잉하면서 LNG 산업을 좀 이렇게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초에 고유가를 바라보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가스공사만 해도 GLNG에서 1.8조 원 정도 손실을 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가스공사는 계속 호주에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익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안보 문제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LNG 시장은 그래서 잘만 들어간다면, 잘만 유지한다면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수익성 문제 이전에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력적인 시장을 못 들어간 나라가 있어요. 바로 캐나다죠. 그러니까 호주, 미국, 그리고 카타르 뭐 이런 쟁쟁한 국가들이 많이 생산을 하면서 저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결국은 LNG 시장의 진입 장벽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정도 기준을 보면은 미국의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율은 20%나 돼요. 그냥 프로젝트를 내서 프레젠테이션 한 번만 하면 성공률이 20%예요. 20%는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는 금융권의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아니에요. 캐나다는 6%. 애초에 캐나다의 수익률 문제도 있었지만 이미 LNG 시장에 큰 진입 장벽이 생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증해 주는 게 이제 한 2018년도쯤 되면은 LNG 공급이 부족하다, 투자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진입 장벽이 크게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럼 이 진입 장벽을 또 누가 메꿨을까요? 당연히 다시 카타르가 등장합니다. 카타르 부분에서는 되게 할 얘기가 많고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세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타르의 장점은 뭐냐면 세계 최대 비수반 가스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비수반 가스전이 뭐냐? 쉽게 말해서 빨대만 꽂으면 가스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가스는 파면은 정제를 해야 됩니다. 정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뭐 셰일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땅도 가스가 많이 나오는 땅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땅은 보통 저희가 웻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드라이라고 말하면 땅을 파면 가스가 나오고 웻이라고 말하면 땅을 파면 가스도 나오는데 에틸렌이며 뭐며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도에 오는 세계 최초의 VLEC, 그러니까 베리 라지 에틸렌 캐리어가 건조되게 되죠. 물론 삼성에서 건조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카타르는 달라요. 카타르는 얼마나 쉬우냐면 이 손익분기점이 2달러 per MMBTU인데 굉장히 재밌는 건 러시아 파이프가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운송하는 가스보다 카타르에서 꽂아가지고 배로 움직이는 가스가 더 싸요. 그만큼 거의 정제할 필요가 없이 매력적인 시장이고 너무나 매장량이 많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스전은 이란과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도 그거의 반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수출구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우디와 카타르는 같은 파고, 같은 종교의 같은 파고, 이란은 다른 파입니다. 하지만 종교 상관없어요. 카타르는 그냥 친이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카타르의 이제 국교 단절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카타르가 2007년도에 LNG 생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거 멈춰요. 왜냐하면 이란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이미 세계 3분의 1을 석권을 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10년 이상 기다리게 됩니다. 꽂으면 돈이 나오죠. 하지만 꽂는다 해서 이란이 더 봐줄 리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럼 그동안 이란은 가만히 있었냐? 이란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FLNG, 뭐 LNG 엄청 많은 트라이얼을 합니다. 하지만 다 실패하죠. 왜? 서방 제재 때문에. 결국 그 상황에서 사우디가 카타르 국경 봉쇄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고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자마자 카타르는 LNG 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해서. 카타르는 이제 돼지랑 소도 다 비행기로 날라오죠. 뭐 그냥 국경이 다 봉쇄됐으니까. 그만큼 카타르가 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뭐냐면 세계에 1위 해운국가가 뭐냐라고 마시면 보통 중국이라고 얘기하죠. 세계 1위 해운국가, 뭐 물동량을 치면 중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인구당으로 나누면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세계 1위, 인구당 세계 1위의 물동량 수출입 국가예요. 근데 얘네가 수출하는 건 LNG밖에 없죠. LNG만 수출해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타르가 세운 계획은 일단은 2024년도에 세계 1위를 다시 석권하겠다. 세계 1위를 석권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7년도면 다시 미국이 카타르와 호주를 상당히 넘어서 이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만큼 생산국들 간의 경쟁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